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9년 1월 31일 1호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부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일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지금 UCC를 굉장히 지금 늦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못 찍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약속이고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새벽에 찍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고 또 낮에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냥 아주 피곤합니다. 나이 살 먹고서 좀 힘들어요. 자, 어찌됐든 이번 주 경마가 굉장히 중요한 경마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마음으로 최선을 또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이제 토요 경마를 마치고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토요 경마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 일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토일 경마가 모두 어려우니까 평소보다는 배팅액을 좀 적게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일주일 배팅액으로 잡으신 분이나 100만원을 일주일 배팅액으로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반으로 줄여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배팅액을 평소보다 한 반으로 줄여가지고 배당으로 승부를 하는 거니까 돈이 적어도 배당이 크니까 그만큼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은 돈으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마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경마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경마 인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1호 경마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지 1경주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3세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서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앞말이 54kg를 달고 순말과 거세말이가 56kg를 달고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이 5번 비키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5번 비키라이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마필 자체가 좀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선을 통과를 했을 때쯤, 그러니까 LF라고 그러죠. 라스트 아롱이라고 그러죠. 라스트 아롱. 그러니까 라스트 아롱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1000m보다는 1200이 굉장히 유리한 마필이고, 그래서 5번 비키라이는 이번 편성 자체에선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보실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는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러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 거의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는 마필이고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번 경주 시에는 5번 비키라인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이 과천 언더인데 요즘은 이제 각 마방에서 페루비치 기수가 실질적으로 이꾸야스보다 더 잘 차잖아요. 벌써 페루비치가 50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수들보다는 한 치수 위의 기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조교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겠다 싶으면은 거의 페루비치 기수를 그 전 경주부터 기승을 시켜가지고 2회 정도로 기승을 시켰을 때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이제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식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9번 천지공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은 부족했던 마필이지만 종반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사실상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9번 천지공사가 안 될 이유는 없다. 왜?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니까 당연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1경주는 이 3두 정도를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다음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2경주입니다.
자, 요번 편성 자체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의 시동은 바로 일요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번 경주의 특징 자체도 뭔지 아세요?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5번 사련이 킹이라는 마필이 레이스 자체를 주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마필이 이제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빠른 선행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도권이 무너질 공산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대 역전국이 예측되고 있는 거리 1300m의 4세 이하의 기복마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 누구를 가장 재밌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강철시대입니다. 정정의 기수. 이 공백이 있었는데 좀 화이팅 있게 지난주에 좀 말을 타줬죠. 어쨌든 뭐 입상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입상을 했을 때 또 실패를 했을 때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타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거는 바로 조교사들이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좋은 마필들을 기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마필이 바로 3번이 강철시대라는 마필인데, 원래 이제 23조의 마필은 이역 기수가 많이 기승을 했었는데, 자, 요 마필은 이제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감량 2점을 갖고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강철시대를 놓고 때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창은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이 중에서 편성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들은 어떤 마필들이야? 뒷집이 우수한 마필들이 이변 연출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그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일요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3경주. 총 14주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어느 정도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슈퍼스타트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도 갈 수 있고요. 따라가는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슈퍼스타트는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자, 문제가 있다면 직전 대비 57km를 달았기 때문에 그게 다소나마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11번 슈퍼스타트는 이번 편성에서 비교적 편한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2번 동천의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전 대비 이제 4.5kg라는 과부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는 한데, 이번 편성 자체에서 핸디캡 경주로서 이 11번 슈퍼스타트와 이번 동천의 가이가 가장 많은 부중을 다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핸디키퍼들이 봤을 때 가장 능력이 우수한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 바로 이번 동천의 가이와 11번 슈퍼스타트인데, 한 마리는 전개 2점을 갖고 있고 또 한 마리는 공백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동반 입상의 가능성 높다.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훈련 상태도 두 마리가 모두 좋다. 그렇다면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2번 동천의 가이와 11번 이 두 마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들이 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겠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14번 정한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요 마필이 사실상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완전 생바닥을 쳐버렸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14번 정한킨이 배당으로서의 메리트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워낙에 못 뛰긴 했지만 선행을 갔을 때도 괜찮게 뛰었던 마필이라서 이번에 이제 선행은 못 가죠. 선행을 못 가는데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14번 정한킨의 배당 가능성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자, 나머지 마필은 뭐 12번 미스터 탱고도 괜찮고 뭐 이런 마필도 괜찮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뿐하게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에, 자, 일요경마 오전장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약 9두 정도의 마필들이 훈련 상태도 좋고 능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대상경주급의 극도의 혼전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뚜렷하게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고 또 뚜렷하게 종반 D12 우수한 마필도 없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망골케 하는 엄청난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7번 불꽃왕자라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이제 사람이 추천을 드리다 보면은 이상하만큼 요즘은 이제 페로비치 아니면 문세영 말이 좋으면은 능력이 좀 될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기술을 안 보고서 딱 추천을 드리려고 그러면 페로비치 아니면 문세영이 타고 있어. 그러면 이 얘기가 뭐야? 마방에서도 내 말이 되니까 다른 기술을 태우는 게 아니야. 그래도 보증수표인데 KS인데 그래, 그야말로 페로비치하고 문세영이 타면 딴 애들보다 입상 확률이 높으니까 나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부터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만 기승하는 경우도 많고 능력만 기승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번 불꽃왕자에 대해서는 이번 경시 한번 요주의 마필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강타혁 씨도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착으로서는 뭐 어떤 마필을 강타가 선택을 할지, 자, 중배당도 가능한 그런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 자, 오늘 이제 부산경마, 이 자체 경마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산교차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부산교차 1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리에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약 한 7두 정도가, 8두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처음에 그 능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위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보다 그보다 조금 한 등급이 낮은 마필들의 훈련 상태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성도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개상 이점은 12번 매력 덩어리가 갖고 있는데 아주 뭐 뚜렷한 전개상의 이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전개상의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말들에게 강하게 때려볼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보면은 3번 아이언 트레인 같은 마필들이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인데, 오히려 강타는 좀 이상한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바로 11번 신나다라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신나다라. 강타야, 매번 그래도 인기만을 추천을 하더니 이번에는 생뚱맞게 3번 아이언 트레인도 있고 8번 그로리아 알파도 있고 12번 매력 덩어리도 있고 또 13번 플라멘코도 있는데 생뚱맞게 11번 신나다라를 추천을 했다? 야, 이게 뭐 배당이 좀 터진다는 얘기 아니겠어? 예, 맞습니다. 자, 이게 뭐 사실 12번 신나다라가 왜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상 이제 직지점 경주시에 김동현 교수가 기승을 했을 때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일순하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행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1번 신나다라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얘를 뭐 대가리 놓고 때려서는 안 되겠지. 그렇지만 요 마필은 한번 가져가고 싶은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아까 주섬주섬 얘기를 드렸지만 그 중에서 거의 입상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마경주인데요. 신마가 1등가 포진을 하고 있죠. 10번 챔피언 골롤인데 아직까지 완성도 좀 떨어져 보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쉬운 경주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이 가장 강력하게 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요 경주도 한번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오경주도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해서 오전장에 한번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번 편성은 어떤 기수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능력 빠따로 팔리는 기수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변 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경주를 하이라이트로 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는, 마필은 바로 1번 서창비호예요. 아따, 얘 오늘 피곤하게 하네. 서창비호를 또 얘기하네, 여기서. 야, 발리오스도 있고, 갈색전령도 있고, 괜찮은 마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왜 1번 서창비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한 9마리 정도가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까딱 조금만 잘해도 입상에 성공을 하고, 인기만 중에서 까딱면 입상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일부 서창비호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노렸던 마필인데, 송재철이가 베이스로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어. 그 전에 하정우도 마찬가지고. 왜? 초반을 못 끌어내요. 초반을 못 끌어내면 종반이라도 끌어내야 되는데, 종반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해. 그러면 이번 경시에 페로비치를 왜 기생을 시켰을까요? 빠른 편성도 아니야. 14번 엄지손가락이라든지 12번 발리오스킨이라든지 7번 마두령 같은 마필들이 경주를 레이스를 끄는데, 얘네들이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도 없거든. 그렇다면 거리가 1200이나 1100, 1000m라면은 사실상 서창비호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번 경주에서 최용주 조교사 입장에서는 1400이거든. 그러면 1400이면 취임력만 온팡지게 끌어내면 선도권이 아주 강하지가 않은 편성이니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일본 서창비호가 강타 역시도 될 수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 생뚱맞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또 강하게 추천을 드릴 거냐. 오늘은 이제 이 경주는 하나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전부 다 추천 경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산경만 한 경주 빼고 5개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담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부산교차 2경주도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7번 월드 챔피언 정도가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인데, 사실상 아주 끝까지 뻗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 왜 그러냐면 7번이 월드 챔피언이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초반 순반력만 갖고 경주력 향상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종반 뚝심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지난번에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종반 탄력이 부족한 마필이라서 이 7번이 월드 챔피언은 이번에 안 돼요. 선행을 가더라도 안 되는 마필이니까 가감해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냥 야 강타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냥 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13번이 봉황의 꿈인데 1000m를 뛰다가 지금 이제 1300에 올려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3세예요. 3세이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지난번 데뷔전 때 보면은 선행력은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마필이 이번에 거리가 13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종반 추임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강타가 거는 게제에서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자, 그래서 13번 이 봉황의 꿈은 데뷔전을 치렀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고, 자, 여기에 4번 이 파워캡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충분히 잔여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안쪽 게이트에 일본 우승 최고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가능합니다. 예, 요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차 2경주는 13번 봉강입금 1번 우승 최고 4번 파워캡스. 자, 여기서 3주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도 굉장히 늦었고 또 이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 친구도 너무 이제 늦으면 안 되니까 조금 일찍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6경주는요, 사실상 전력차가 어느 정도 날 수도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금주 훈련 상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2번 터치 프라잉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금강윤시 조재료 기수와 찰떡궁합을 이루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야, 벌써 조재료가 18승을 했네요. 걔 요즘 아주 거의 상한가입니다. 거의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재료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눈에 띈다. 이번 터치 프라잉은 상태도 좋고 능력도 되니까 이번에도 입상이 가능하다. 자, 5번이 그랜드 피닉스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편한 선행이 아니죠. 2번 터치 프라잉이라든지 9번 빅뱅이라든지 11번 강성대국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5번 그랜드 피닉스가 이번엔 좀 불안할 수도 있어. 이번엔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좀 당일 배당이 2번, 5번으로 너무 뚜렷하게 판다면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반신반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9번 빅뱅이라는 마필이 굉장히 좋은데요. 9번 빅뱅. 이 9번 빅뱅과 11번 강성대국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마필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편성에서 9번 빅뱅 같은 마필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그 전에 선행으로 나서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입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레이스 자체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선입 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9번 빅뱅도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배당권 전력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8번 볼포니 스윙이란 마필이 있습니다. 이 8번 볼포니 스윙. 요 마필이 배당의 가능성은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8번이 볼포니 스윙이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요 마필을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8번 볼포니 스윙 같은 마필들을 조심을 하자. 그래서 2번, 5번이 팔리겠지만 5번에 대한 불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2번은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빅뱅이 좋고 볼포니 스윙을 가져가야 된다. 여기까지.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교차 중에서 유일하게 추천 경주로 안 해도 되는 경주예요. 딱 3주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고 또 이들 마필들의 상태가 또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3주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8번 하커맨드입니다. 야, 이번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저는 무조건 좋게 보는 말이에요. 무조건 좋게 보는 말이기 때문에 8번 하커맨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편성에서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렇게까지도 보고 싶은 마필인데 문제는 일본 스텔스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대비 6kg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피 사운드도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안 가도 되고 그러면 두 마필 중에서는 아무래도 8번 해피 사운드가 좋습니다. 일본 스탠스의 불안 요소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5번 해피 사운드의 상태 우수함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6번 영천시대가 어느 정도 잠재력이 우수하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된다로 저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5번 햇빛 사운드, 6번 영천시대,
8번 하커맨드. 하커맨드가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루제 7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바라고 자, 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3개 경주를 이제 승부처를 안 했고, 이제 어떤 경주를 이제 승부처를 해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승부처가 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까지는 좀 승부처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에서 제가 승부처로 하나, 둘, 벌써 3개를 가져갔죠. 3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요 4개를 그냥 일반 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풀어드렸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몰아치기 승부를 가져갈 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번 7경주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3번 미소왕자입니다. 데뷔 후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능력 자체를 모두 선입으로 일구어낸 능력이라면 이번에도 56kg를 달고 있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선입 체의적 전개와 더불어 종반 추임적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게 봐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마필은 12번 이 바람의 군단데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아주 강하지도 않고 좀 이상 야릇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는 강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훈련 상태도 좋고 준비가 철저하게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강하게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이 12번 바람의 군단은 일단 당연히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도 있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당권 마필도 2두를 말씀을 드린다면 4번 바람의 질주라는 마필과 8번 브로드웨이잔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요 마필들이 3복승 배당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 8번 브로드웨이잔이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이런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런 가운데 직제적 경주 때 이제 공백을 또 갖고 있었어요. 그럼 공백 이전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마필이니까 이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서 뭐 극단적인 배당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 인기만 이게 뭐 3번 12번 대길이니까 이걸 뺄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 대길에다 붙일 게 뭐가 있어? 3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8번 브로드웨이잖아. 4번이 절대질주. 절대질주는 또 공백이 있잖아. 23주 만에 장기 휴양만데 재검 때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가져간다.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추천 경주가 없었으면 평소 같으면 이런 거 굉장히 추천 경주를 세게 해야 되는 경주예요. 자, 부산경차 4경주 부산경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야, 요 경주는 언뜻 보면은 따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국산 3등급의 대상 경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또 굉장히 또 입상과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주라서 이 반대로 생각하면 또 별로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왜 그러냐? 복승률 100%에 가까워 있는 이 13번 메인스테이가 이 편성에서 대가리 아니에요? 당연히 대가리로 팔리겠지. 그 선행과 선입이 가능하고. 그러면 근데 이번에 선행 못 가죠. 이번 탱크 파워가 버티고 있으니까 천상 추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선입으로 뛰면서 최상의 경제력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13번 메인스테이는 무조건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고 자, 이번 편성에서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 노립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후차권으로서도 메이드가 되어 있는,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매단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요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4경주는 적중은 기본이요. 중매단 단통까지 가능한 경주다. 확실한 단통이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세계일보의 대상경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이제 앞말에는 55km, 순말과 거세는 이제 57km를 달고 있는 별정 경주로 펼쳐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네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별정 경주로 시행이 되는 경주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주. 자, 이번 경주지 이번에야말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얘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이번이 아니면 얘가 다음에는 인기만으로 팔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12번 이 매직 댄서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얘 대가리 놓고 때렸던, 대가리가 아니라 얘를 강하게 봤던 경주예요. 그러니까 8번, 4번으로 때렸어. 빛의 영상 대가리 놓고 얘를 때렸는데 얘가 선행을 가서 못 버티더라고.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가 못 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곧잘 뛰었어요. 그런데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번 편성에서도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힘들게는 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데 선행을 못 간다가 아니라 힘들게는 갈 수가 있는데, 워낙에 이제 뒷심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었는데, 과연 이제는 예전 부산 때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12번 이 매직 댄서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충마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밴딩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간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혼합 3등급 경주인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고, 또 안정된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다분히 담고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입상과의 우열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라 이 경주는 일반 경주로 삼아서 갑니다. 자, 먼저 4번 우합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하죠. 약간의 기복이 더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직지점 경주 때 이제 조정을 거쳤고, 또 추임력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4번 우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이 바다도시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굉장히 세게 봐요. 오히려 바다도시를 더 세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2번 바다도시와 일단 뭐 능력만으로 팔리고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인데, 요들 마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말이 입상이 가능하냐 여부가 관건인데, 13번 샘퍼파이도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2%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13번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6번이 신한제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런 마필을 가져가고 싶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6번 신한제일이라는 마필과 그 다음에 13번이 샘퍼파이, 이런 마필들을 3복 배당으로 연결시켜보고 싶다. 그러니까 12번 4번이 대길이에요. 12번 4번이 대길인데 얘네들을 뺄 수가 없어. 김영근 등짝의 울줄리, 유병국 마방의 서승훈이, 이게 연대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는 조라고. 가는 조니까 얘네들을 뺄 수가 없어. 그럼 여기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건 6번 신한제일하고 13번 샘퍼파이기밖에 없어. 왜? 9번 동방대로나 뭐 이런 게 팔릴 거라고. 여기서 톱스프링이나 이런 게 팔릴 테니까 얘네들 잘라버리고 여기로 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9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 한번 차분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가장 강하냐. 요게 관건인데,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10번 디플로드 매틱 미션이 좀 세 보이긴 하네요. 10번이 디플로 매틱 미션이 가장 세 보이고, 또 이번에도, 뭐라 그럴까? 마필 자체가 지난번 경주 때 주행 분량을 보여서 재심을 받고 출전을 하는데, 재심 때 그럼이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이 디플로매틱 미션은 주행분량만 어느 정도 해석을 한다면 걸음발로는 무조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빼땡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이 5번 골드 마운틴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 방춘식이가 타다가 헤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급기야 페로비치까지 왔어. 페로비치까지 왔는데 이 마필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춘식이가 좀 불운한 거지. 이번에 되는 파스인데 되는 파스에서는 안 타고 안 되는 파스에서만 열심히 타다가 말을 물려준 꼴이 되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또 되는 마필은 당연히 2번 슈퍼탱크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다 인기마이자 되는 마필들인데 골드 마운틴이 매력이 있겠죠. 조금 덜덜하게 팔리니까 이 마필을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부상교체 6종류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상경과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방 빰빰빰빰빠라방. 자, 오늘 메인 승부처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니까 자, 요 경주를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카우보이선 같은 마필들은 강하게 잘라요. 왜냐면 이제 이 훈련식 모습으로 봤을 때는 카우보이선이 좋지는 않았고 오히려 훈련 때 좋았던 마필은 11번 해상권 같은 마필들이 좋았는데 좋다고 입상이 가능할 정도의 편성은 아닙니다. 그럼 12번 감독이 받아도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패턴이 아주 좋은 건 아니거든요. 패턴이 깨어진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조금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 누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5번 벌마의 꿈도 선행을 갈 수가 있죠. 또 외곽 게이트의 8번이 슈퍼 강자도 선행을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간의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맞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하지만 3번이 하이파이브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일단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어수선하게 가지고 거리가 1400이라서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우보이스도 될 것 같고 벌마의 꿈이나 대풍년도 될 것 같고 또 간다이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상풍도 될 것 같고 감동의 바다도 될 것 같고 막 다 될 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숨어있는 보병마 중에서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이 3번 하이파이브 같은 마필들이 이변 연출이 가능해서 이런 마필들에게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주고 후차권에서도 중배당이 가능한 마필을 강하게 노려가지고 자, 이번 부산교체 6경주도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한 8두 정도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팔도 중에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상당히 춘추 전국 시대의 그런 편성이라 하더라도 가언이 아닌데, 과연 어떤 말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기입니다. 자, 일단 3번 유지경성입니다. 굉장히 한번 언젠간 요거 하나를 먹고 싶은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도 경주력을 끌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또 3착을 와버렸어요. 이번에는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이 유지경성이라는 마필을 한 번 더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강타의 갈리바다. 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경마방송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도 전경주를 승부처로 해더라도 가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 난타전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현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대성을 하시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구정을 통해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 주에 대성하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